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책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딱 떠올리는 넓게 보면 뭐 이렇게 여기에서 나가서 또 심지어 여기 있으면서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. 어디든.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타이포그래피라는 영역은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. 특별한 계기가 없어요. 대학 때 이제 현대 디자인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게 누군가가 그런 디자인을 했겠구나라는 걸 알았고 제가 만든 글자를 컴퓨터에다가 이제 넣어서 막 써보기도 하고 그런 게 신기했었죠. 포엠 활동을 대학교 1학년 끝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했었던 게 계기인 거죠. 글자 만드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. 대략 어린 짐작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좀 10년마다 글자 디자이너가 한 명씩 적어도 제가 다닌 학교에서 나온 거예요. 그런데 저 밑으로 10년 만에 또 한 명이 나왔는데 그 밑으로 한 3, 4년 차이로 한 3명이 있어요. 네. 이건 다른 학교도 약간 좀 비슷해요. 예전에 비해서 본문용 글자는 아닐지라도 글자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뭘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수적으로 좀 늘었다고 봐요. 한글 그 조형 자체에 감탄하지는 않아요, 별로.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. 근데 첫 번째는 한글이라는 문자에 감탄하는 거예요. 한글이 굉장히 뭐 훌륭한 문자이면은 그거는 뭐 제로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. 굉장히 간단하고요. 굉장히 체계적이고요. 그냥 배우기가 되게 쉬워요. 네. 그리고 되게 합리적인 이유는 그 소리와 글자의 체계가 이렇게 맞다라는 거는 이거는 유일무이한 그 어떤 문자라는 거는 그건 다 인정해요. 한글의 단점, 조형적으로 한자보다 조형성에서는 저 떨어진다고 해요.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건조해 보이는 문자예요. 시각적으로. 물론 이게 어떤 붓으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그 멋을 내죠.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. 그게 한자인지 한글인지 몰라요. 한글인 줄 알 때는 굉장히 딱딱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한글인 줄 알아요. 걔네들 대표적인 서체가 몇 가지가 있어요. 그 대표적인 서체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대부분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가진 글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한 서너 가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까지는 없어요. 지금 명조체 외에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한자는 없는 거예요. 그걸로 공부도 했고 그거 안 보고 그려도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. 문제는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. 이게 저의 문제인 거예요. 짧으면 한 3년에서 5년 사이는 스스로의 과도기적인 그 기간을 좀 겪을 것 같고 그래도 어떤 방향성들을 지금 명조체가 하나의 방향이라면 명조체가 아닌 어떤 좀 다른 형태의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?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도 그거를 책에 써놓은 거고 할머니도 그냥 정서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. 이게 어떤 이런 자본이라는 것, 어떤 물질이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얽매이다 보니까, 너무 이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이렇게 잊고 사는 거 아닐까. 근데 분명히 그런 DNA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만약에 정말 뭐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어떤 무형의 어떤 DNA를 우리가 이렇게 잘 한번 이렇게 꺼내서 잘 이렇게 살려보자라고 한다면 그것이어야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여야 되지 않을까?